묵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하는 경우 가만히 있으면 다 이제 묵인하는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앞에서 제3자가 그죠? 본인을 상대로 이 사람한테 대리권 행사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뭐 간단한데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다. 사일런스죠. 그럼 뭘까? 상대방이 대리권 줬구만. 그죠? 그 다음에 또 묵인한 경우. 뭐 이런 경우 대리권 행사는 우리가 뭐 미래에 어떤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일련의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요. 뭐 쉽게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문제를 우리가 개발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뭘까요? 시험은 여기서 안 나오고 요 밑에 imply authority 암시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재밌죠. 이건 뭐 하게 되면 이건 뭐 할 것도 없어요. 이건 누구든지 하는 거고 imply authorit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자, 대리권의 행사라는 건 뭘까요? 자, 실적인 대리권 행사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권한을, 그죠? 위임받았는 권한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 오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뭐 에이전트가 잘못 뭐 이해하고 뭐 판단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누가 보든지 합리적으로 그런 권한 행사가 있었다고 보게 되면 일단 실적인 권한이, 그죠? 실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적인 권한이 있다. 이것도 이 자체도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점이죠. 이게 이 본인 자체가 나중에 이 에이전트가 이 사람이 뭐 이해력이 부족한지, 그죠? 어떤 업무 처리라는 게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그 사람의 어떤 경험과 또 그죠? 능력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업무를 시킬 때 잘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에이전트라는 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한 대로 꼭 뭐 일반인들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아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호사한테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에이전트 아닙니까? 대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대리죠, 대리. 법률상의 대리권도 우리가 뭘까요? 법원에, 그죠? 뭐, 변론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준비서면도 제출해야 되고, 또 증거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도 결국 뭘까요? 이 변호사한테 시키는데, 그 변호사가 이 사람이, IP 전문에 IP 전문을 30년 한 사람한테, 야, 형사 그 절차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 좀 피고에 대해서 변론 좀 해달라. 그럼 뭐 IP를 30년 한 사람이 언제 뭐 형사소송을 해봤겠어요? 그런 것도 결국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내가 변호사로서 그냥 뭐 내가 충분하게 자격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권한 행사가 위임이 된다고 본 거죠.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거죠. 두 번째 apparent authority. 표현상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민법상의 표현대리라는 게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결국은 이제 주인이 책임을 전국적으로 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죠. 제3자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갑자기 그 주인이 에이전트를 파이어 시켰을 때 뭐 에이전트가 뭐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사기 행각을 벌인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거래 자체가
제3자가 그 사람 대리인을 믿고 어떤 물품을 거래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뭐 책임이 뭘까요? 다 주인한테 가는 거죠. 주인한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뭐 구상권 행사하는 건 변론하고 일단 하여튼 주인인지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을 대신하는 자가 확실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죠? 표면상 그죠? 표면상 확실하다 그러면 내면 그렇지 않겠죠. 내면이야. 다 여러분들 내면이 뭐 있습니까? 내면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제3자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뭐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마인드라는 건 이 소위 그 마음 심자죠. 이 마음이라는 건 하도 깊어가지고 여러분들 알 수 없어요. 어느 한 구석에 1%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밀한 어떤 비밀 같은 것을 지키고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룰에 따라서 에이전트와 그죠? 프린시펄 자체의 어떤 법률 행위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합법적으로만 간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인간 사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그죠?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상의 대리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법률에서도 이제 많이 보이죠. 법률에서도 많이 보이는 법조문에서도 많이 보이는 내용들이 볼 수 있어요. 주로 이러한 표현 대리에 관한 경우는 언제 일어나느냐? 제3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제3자가 합리적으로 어떤 믿었을 때 에이전트가 당연하게 주인의 대리권 행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는 합리적이죠. 불합리하게 비이성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죠.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A씨 이 사람이 삼성 물품을 납품한 사람이 한 10년 거래했는데 오늘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삼성에서 그 대리권을 이제 박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1개월도 안 됐는데 하여튼 제3자한테 가가지고 물품을 또 받는 경우, 거래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제3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너 당신 저기 대리권 행사가 있는지 그 증표를 갖고 와봐. 뭐 서류 갖고 와봐.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 사회라는 것도 뭘까요? 이게 또 이 사람이 날 믿지 않고 하나보다 하는 그런 섭섭함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믿음 자체가 주인의 어떤 표시, 그죠? 확실한 표시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게 되면 당연하게 이러한 표현들이라는 게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에이전트를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자라고 이제 제3자한테 표현시키는 거죠. 뭐 문서라든지 구두로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똑같은 룰 자체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그죠? 커먼노 메리지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남편이 아내를 그죠? 홀딩아웃 하는 게 있죠. 홀딩아웃 그죠? 부인을 holding out to 그죠? the community 그죠? 밖에 outside 바깥쪽에 그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 정식 와이프 그죠? husband wife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커먼 메리지인데 여기 똑같아요. 프린시팔이 에이전트한테 내가 권한을 줬다. 그를 부여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여기.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했지만 이건 잘못됐네요. publish 그죠? 자, 이런 취소를 다시 발표하지 않은 경우. 이미 과거에는 이제 내 권한이 위임됐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거래처에 이 사람과의 계약이 대리권 계약이 끝났다라고 이제 통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걸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리권의 표현대에 속하는 문제에 속한다. 일단 에이전트가 어떤 문제로 숨겨져 있는 거, 외관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경우죠. 고난의 어떤 외관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경우, 아직도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올 때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고난을 줬다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에이전시 리레이션 자체가 이제 쉽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이제 하나씩 파고들게 되면 또 애매한 또 구속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근데 제3자가 알았다. 그죠? 권한이 없는 행사다. 자라고 하게 되면 당연하게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당연하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본인 자체가 제3자한테 내가 대리권이 종료가 됐다라고 통지할 때까지 유효한 거로 보는 거죠. 이게 프로넌서트리죠. 아까 얘기한 대로, 권한인 자가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권한을 박탈했는데 이 에이전트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제3자와 거래를 그죠? 서드 파트니까 제3자의 거래를 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뭘까요? 프린시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제3자한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지만 자기가 쓰기 싫다 그러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손해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손해는 이 주인한테 이제 배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에이전트의 일반적인 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이제 자주는 안 나오지만 unidentified partially disclosed this principal 있죠. principal도 우리가 공개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새 토지를 구입하는데, 특정 회사, 예를 들어 삼성이 있다. 삼성이 어떤 토지를 특정 지역에 매수를 하는데, 삼성에서 매수한다 하게 되면 복잡한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partially disclosure, 어떤 회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죠. 회사를 풀네임을 쓰지 않는 경우, partially disclosed. unidentified는 뭘까요? 아예 그냥 얘기하지 않는 경우. unidentified는 뭘까요? 이건 책임도 없는 거죠, 사실. partially는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표현 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P와 AI 관계가 있는데 A가 제3자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근데 자 A가 제3자와 거래라는 건 뭘까요? P라는 사람을 이제 등에 지고 하는 거죠. 근데 P를 밝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뭘까요? T라는 사람이 거래가 불확실하죠. 그죠? 소위 주인을 알고 거래해야 되는데 주인을 모르고 거래하는 거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대리에 좀 아주 모호한 표현대리에 해석하는 거죠. 또 내재적인 어떤 그 대리권 권한, 대리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뭘까요?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있겠죠. 한마디로 실적인 또 표현 대리권의 행사가 없다 할지라도 에이전트와 권한, 우리가 대리에 있어서는, 거래에 있어서는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죠? 제3자를 거래하는 거죠. 제3자 거래를, 이게 그럴까요? 선의로 하는 거니까 제3자의, 그죠? 재산을 보호하는데, 근본이 있는 거죠. 근본이 있는 거죠. 그래서 inherent agency power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런 것이 반대로 보게 되면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제3자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또 재밌는 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자, inherent agency power라는 게, 에이전시라는 게 이제